7월 24일 이름 써주세요. 요즘에 건전지를 어떻게 보면 사용량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요즘에 뭐 충전식도 많이 나오고 뭐 일체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요런 이제 1차 전지, 요런 건전지를 사용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다 쓴 게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근데 뭐 이런 건전지 어디에 쓰고 너 어디에 사용하고 있을까 얘들아 이거? 리모컨 또 우선 뭐지 마우스 같은 경우도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죠. 시계도 뒤에 건전지 들어가죠. 그러면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선이 연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장점이 선이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이 좀 쉽고 그다음에 단점은 자 금방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은 계속 그 건전지를 새로 사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좀 있는 게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장난감 같은 데는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선이 길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서 보통 장난감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손목시계 자 다 된 것 같아서 작동을 안 해서 버리려고 꺼냈어. 근데 이 건전지 안에는 정말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아 있을까 얘들아? 요런 거 보통 몇 볼트인지 알고 있니 얘들아? 1.5볼트죠. 1.5볼트. 실제로 벌어지는 건전지 보면은 많이 들어있는 거는 1.3볼트까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0.78 그러니까 0.3 정도 그러니까 다 써버리는 경우는 잘 없대요. 그러니까 뭐 0.34에서 아니면 1.3이면은 거기 남아있는 게 더 많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버려지는 자 남아있는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오늘은 실제로 다른 데서는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불이 굉장히 약하지만 우리는 다른 장치를 추가를 해서 자 여전히 불이 밝게 빛나는 자뭐 좀 이름이 좀 그런가? 자 폐건전지 쥐어짜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자 폐건전지가 우리가 너 폐건전지 어떻게 버리니 얘들아? 다 쓴 건전지 생각 없이 다 썼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적이 있었어. 근데 요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냥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된대요. 왜냐면 폐건전지 양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자,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양을 보면 사실 감이 안 잡히 톤 무게로 하면 감이 안 잡히잖아. 자, 15,000톤. 자, 10억 개 정도가 된대요. 아마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요런 건전지 말고 왜 휴대폰에 왜 충전하는 왜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사실 그냥 버리면 안 된대. 다 재활용 수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선생님 같은 사람이 많지. 자, 폐건전지 하면 버려야 되는데 선생님 그냥 버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폐건전지 하면 요 약간은 이제 차이는 있을 거야. 자,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나는 폐건전지 하면 버린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일반 주택가에는 요 건전지함이 많이 없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 가야 되냐면 주민센터 같은 거까지 가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버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쓴 건전지를 가정에 모아놓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 좀 알겠지만 한 5% 정도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자 남겨져 있긴 한데 자, 왜 얘를 일부러 모으느냐? 왜 버리면 안 되냐면 사실 우리 일반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니? 태우거나 땅에 묻는다고 하죠. 문제가 그럼 뭐냐면 그 건전지 안에 이 조그마한 건전지 안에 중금속, 그러니까 금속 중에서도 약간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중금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자 차곡차곡 우리 몸에 깊은데 쌓이면서 자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을 중금속이라고 하는데 뭐 이산화망간, 흑연, 니켈, 카드뮴 같은 중금속들이 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구조를 보면 나올 거야. 자 건전지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라고 있잖아. 자 그럼 그 안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겉에 둘러싸이는 뭐 아연 그 다음에 뭐 전해질이라고 해서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 안에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뭐 염화 아연, 염화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소극제라고 해서 뭐 이산화망간, 뭐 흑연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건 약간 이제 건전지도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납니다. 자 요런 물질들이 바로 중금속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건전지들을 땅에 파묻었다. 그러면 그 중금속들이 스물스물 어디로 빠져나오는 거야? 토양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이제 토양이 황폐화가 되고 자 이제 비가 오거나 하면 그 토양 안에 있던 중금속들이 어디로 흘러내려가겠니? 지하수라든지 강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도 오염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태우지 않고 땅에 묻지 않고 또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태우는 경우가 있거든. 태우면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좀 대기 오염도 되고. 그래서 자, 이 조그마한 폐 건전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온 우리 지구를 다 오염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얘들을 자 모아서 자 재활,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쓰일 곳이 있나 봐. 재활용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 폐 건전지들, 이런 중금속들 때문에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 이제 간단하게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 봐야만이 아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지. 자, 첫 번째 망간. 자, 망간은 사실 뭐 건전지에서뿐만이 아니라 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광물들 자 그 캐내는 과정에서도 이제 망간에 이제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파킨슨병에 걸리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랑 비슷한 노인성 질환이야. 그러니까 우리 뭐 젊은 나이에 잘 안 걸 요즘에는 약간 좀 진행이 빨라져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파킨슨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뇌에 있는 도파민이랑 뭐 신경세포가 없어지는 경우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지 않는 경우래요. 그래서 우선은 근육이 잘 내 마음대로 듣질 않는 거지. 그래서 얼굴에는 표정이 없고, 그러니까 얼굴 근육도 잘 안 움직이는 거야. 자, 얼굴 표정은 없고, 그 다음에 손발이 떨리고, 그 다음에 등도 굽고 관절이 뻣뻣해진대요. 내 마음대로 못 걷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걸음걸이는 느려지고, 그 다음에 어깨는 축 처지게 되는 파킨슨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카드뮴인데, 자, 요거는 이제 건전지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에 발견된 병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장에서 자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건들을 처리하고 나서 사실 걸러내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폐수로 그냥 버려버렸나 봐. 그래서 이 공장 근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건데 자 병에 걸리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뼈에 힘이 없나 봐.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자 뼈가 휘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들이 몸이 아프니까 진단을 하러 가잖아. 그러면 진맥 이렇게 진맥하잖아 얘들아. 진맥한다고 누르면서 뼈가 그때 부러지기도 한대. 또는 기침하면서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뼈가 그렇게 힘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온몸에 뼈가 잘 부러지니까 아 아파 아파 그 말 일본 말이래. 아파 아파해서 그 말이 지어진 병이 바로 이따이 병. 여기 이제 카드뮴에 의해서 자 이런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은은 사실 이런 전제는 많이 없어요. 이런 전제는 많이 없고 왜 이런 동전 전지라고 해서 이런 동그랗게 생긴 전지 알죠?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말이 많아서 요즘에는 여기에도 많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동전 전지에서도 수은을 포함을 안 시키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하니까 안 되는데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또 동남아시아에서 만든 전지가 수입이 되면 거기에는 저런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HG가 수은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수은 0%. 그러니까 뭐 요 스위스 메이드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심한 곳에서는 수은을 포함을 안 시키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 규제 약간 약한 곳에서는 아직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나 봐. 그림이 똑같다. 미안하다 얘들아. 선생님이 그림을 안 바꿨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증상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직접 그 물에 섭취한 게 아니라 이것도 폐수에 버려지는 거야. 우리 요 그림 보자 얘들아. 요 그림. 교재에 있는 그림. 선생님 미안해. 그림을 모르고 안 바꿨네. 자, 이것도 관절이 힘이 없고 호흡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막 몸이 떨린대.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사람들의 증상을 보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린대요. 그 몸이 막 부들 떨리니까 호흡도 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자, 그게 바로 이제 미나마타 병인데 이것도 일본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대요. 그래서 폐수가 버려지면 그 폐수를 바로 먹진 않았는데 폐수를 먹은 그 지역에 사는 어류들 있잖아. 물고기들을 잡아 먹으면 사실 이런 중금속들은 몸에 빨리빨리 안 버려져. 그래서 그 물고기 안에 있던 중금속이 먹으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돼서 자, 그 다른 노폐물로 빠져나가지 않고 몸에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그러면서 걸린 게 바로 미나마타. 미안. 이 페이지 오타가 많다. 미나마타. 미타마타가 아니라 미나마타. 지역 이름이래요. 일본 지역 이름.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역 이름을 딴 거지. 그래서 미나마타 병이라고 해서 이런 질병들에 걸리기가 쉬워. 사실 요즘에는 많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중금속들은 많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사실 많이 나타나는 병. 그래서 사진도 다시 옛날 사진들이지 얘들아. 그래서 파킨슨병은 좀 아닙니다. 이런 거 요즘에도 많이 나타나는 병이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유명한 뭐 배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걸린 적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크게 뭐 많이 안 나타나고 있긴 한데 자, 요 두 가지는 이따이따이 병이랑 미나마타 병은 사실 요즘에는 잘 많이 안 나타나는 질병. 근데 이런 수은이라든지 카드뮴에 의해서
언제든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건전지에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건전지에 노출됐다고 해서 이런 병에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수은이지. 수은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 그냥 흡수가 되거든. 피부로 그냥 싹 뭐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피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수은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요 금속 중에 하나긴 합니다. 수은은 무슨 상태니 얘들아? 유일한 액체 상태 금속이죠. 그래서 수은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구슬 같아. 그러니까 액체가 쫙 이렇게 그 퍼져 나오잖아. 그럼 쫙 퍼지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 구슬 같은 게 따그르르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 응집력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동글 모여 있는 거지. 그럼 만지잖아. 큰일 나겠지만 만지면 이제 몸에 흡수가 되는데 동그란 구가 만지면 깨지고 또 만지면 깨지고 자기자기 이제 분해가 되는데 요런 수은이 노출된 방은 사람이 몇 년 동안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깨끗이 닦아낼 수가 없나 봐.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수은으로 온도계도 많이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우리 치아 치료할 때 그 아말감이라고 해서 왜 그 씌우는 그 재료 중에도 수은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거를 제한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금속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에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재활용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얘들을 잘 우리가 그 수거를 해서 분리 수거를 해서 사용만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뭐 망간이라든지 아연은 우리나라에서 전혀 안 난대. 그래서 전량을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폐건전지를 다시 재활용하면은 거기에 쓰이는 망간이라든지 아연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산화 은이 여기서 이제 아연 그 뭐지 수은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은괴 그 금괴라고 하죠. 그것이 은괴라든지 아니면 장신구에 쓰기도 하고 은을 거기서 석출을 해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뭐 망간 알칼라인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해 망간 알칼라인 건전지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벽돌의 착색제 로 쓰이는 성분이 있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금속들을 끄집어내서 철강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무데나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위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활용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좋은 거지. 이렇게 철강 재료도 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지는 건전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센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미안 오타가 많다 얘들아. 토로이드. 자 토로이드 장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 토로이드 장치를 만들면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더 센 전압을 얻을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이게 원형으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자기장이 모이면서 더 센 전류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 재료 한번 꺼내볼까 얘들아? 비닐 한번 뜯어보자. 초록색의 원형 장치에다가 흰색하고 빨간색 전선 있는 거. 이것만 먼저 뜯어볼게. 자, 이 빨간색하고 흰색을 나란히 일자로 이렇게 연결해. 같이 감아야 돼. 그림에 보면 있지만 요거를 요 초록색 원형 장치에다가 같이 감아야 돼요. 넣어서 감을 거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하나로 모아주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남겨야 되냐면 자가 있으면 자 재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쌤이 항상 이렇게 뭐 정확하게 자 재서 요거 빼내자 그런 말 안 하는데 오늘은 감고 나면 요 시작할 때 남겨둔 양이랑 다 감고 나면 끝에 나머지 양이 요 길이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왕이면 자로 한 7cm 정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감아주세요. 10번 정도 감으면 돼요. 두 개를 동시에 감아야 됩니다. 처음에 남겨둔 양하고 똑같은 양이 남아요. 이렇게 좀 길이가 남으면 여기 좀 맞춰준 게 이렇게 동그랗게 다 감아주세요. 자기장이라는 게 자석 주변에 그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잖아. 자, 근데 요 실제로 자기장은 자석 주변뿐만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 모양으로 감아 놓으면 요 주변에도 이제 전원 장치 연결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요 가운데 쪽에는 그 힘이 더 많이 모이면서 센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 센 전압을 얻을 수가 있는 장치를 바로 토로이드라고 합니다. 기장이 안 맞으면 잘라서 기장 좀 맞춰줘도 돼요, 이거는. 자, 시작 2개, 끝 2개 있었잖아. 이 중에서 뭐 뭐든 상관이 없어요. 서로 다른 색깔 전선끼리 또 꼬아야 돼. 요 시작 2개 끝난 거 2개를 묶는 게 아니라 시작에 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끝에 감아온 것 중에 하나를 자 서로 다른 색깔이 되게끔 뭐 어디에서 흰색이 오고 어디에서 빨간색이 오고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2개를 한꺼번에 감았잖아. 시작에 있던 전선, 그 다음에 끝에 있던 전선이 벌려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흰색을 갖고 왔으면 요 시작에서는 빨간색을 갖고 와서 요거를 끝에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고무를 이렇게 감아주세요. 피복이 쌓여있는 부분을. 시작에서는 빨간색만 남았고 끝에서는 흰색만 남았고 중간에 서로 다른 색깔 전선은 이렇게 같이 꼬아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첫 번째 토로이드 만드는 건 끝.
건전지가 뭐 알카라인 건전지라고도 하고 뭐 그다음에 망간 뭐 건전지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런 건전지인데 너무 센 전압을 원하지 않을 때 뭐 약간 시계 같은 것들 망간 성분이 들어간 걸 많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또 센 전압을 얻고 싶다 할 때는 같은 요런 1.5V라도 알카라인 건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리튬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네, 충전지, 뭐 노트북 같은 데가 리튬 이온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시계 모양 약간 작은 동전 전지 있죠. 그런 게 바로 이제 수은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도 보면은 워낙에 안 좋은 성분이 너야 건전지 한번 봐봐. 뭐 무수은, 무카드뮴. 워낙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다 안 들어가게끔 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 안에 전선은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닥이 아니라 굵은 거 하나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힘있게 꼬아줄 때 이런 게 좀 편하죠. 대신에 좀 약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맛은 없는데 이런 데 감아줄 때는 오히려 이런 전선이 좀 편하긴 하지. 좀 커넥터 끼우는 거 알려줄게. 자, 커넥터 2개짜리 먼저 할게요. 자, 항상 구멍 있는 거 위로 향하게 하겠습니다. 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큰 구멍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선생님 여기 아래라는 표현을 쓸게. 자, 아래쪽에 큰 구멍으로 넣어야 되고 너희는 놔둘 때 요렇게. 자, 구멍 있는 뒷면에는 구멍이 없죠. 구멍 있는 쪽을 위로 올라오게 해서 놔둘게요. 구멍 있는 쪽을 위로 올라오게 해서 뭘 끼우냐면 자, 빨간색 탭 전선. 자, 빨간색 탭 점선이라고 해서 자, 위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자, 금속이 연결된 요 전선. 자, 까만색하고 요 빨간색 요 2개를 끼울 겁니다. 삼각형이 튀어나와 있잖아. 요건 아래로 가게끔. 그럼 너희는 납작한데 살짝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 크게 삼각형 사자처럼 돼 있죠. 요거는 아래로 가게끔. 커넥터 탭 전선의 사는 아래로 내려가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딸깍 느낌이 나면서 끼워질 거야. 딸깍. 한쪽에는 빨간색, 한쪽에는 검정색. 똑같이. 자, 잘 안 들어가면 얘가 너무 튀어나와서 그런 것이니까 살짝 눌러주세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탭이 보이면 안 돼. 더 쑥 끼워줘야 돼. 이 핀 커넥터는 이렇게 까만색하고 빨간색만 끼우면 끝. 얘는 뭐 아무렇게나 끼워도 상관이 없는데 4핀 커넥터는 방향을 잘 맞춰야 돼. 혹시 구멍이 있는 쪽을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연결할게요. 그래서 왼쪽부터 1, 2, 3, 4. 제일 왼쪽에는 어느 색깔 전선을 끼우라고 했니? 검정색. 근데 검정색이 2개야. 하나는 이렇게 끊겨져 있고 하나는 밑에가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왼쪽에 해야 되는 거는 제일 더 긴 전선. 짧은 거는 중간에 끼울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거 순서 안 맞추면 나중에 이거 회로 연결 하나도 안 된다. 제일 왼쪽에는 까만색 긴 전선. 2번째는 까만색 짧은 전선. 그 다음에 3번째는 빨간 전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은 흰색 전선. LED가 몇 개가 있니? 2개를 동시에 끼울 거예요. 어디에다 끼우냐면 2핀 커넥터. 자, 보통 얘들아 긴 다리가 무슨 극이라고 했었니? 플러스 극입니다. 자, 근데 전선에서는 그냥 약속하기를 어떤 색깔을 플러스로 한다라고 많이 약속을 한다 했어. 빨강. 그렇지. 자, 긴 다리가 빨간색 쪽에 오게끔 하나만 먼저 이렇게 살짝 끼우고 너무 쑥 끝까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같이 역시 긴 다리가 빨간색 쪽에 오게끔 위에서 이렇게 2개를 동시에 끼워야 돼 얘들아. 긴 다리는 둘 다 플러스 빨간색 전선 쪽에 가야 됩니다. 자, 같은 긴 다리끼리 만나도 돼. 근데 긴 다리와 짧은 다리들이 안 만나게끔 다리도 이렇게 벌려주세요. 같은 긴 다리끼리 만나도 되지만 양옆에 긴 다리 짧은 다리는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가끔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 보면 요게 2개가 다리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 화면 보면 저항이라고 해서 요게 저항이야 요거. 얘를 디귿자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자, 요거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자, 4개의 커넥터. 자, 구멍이 위로 오게끔 둔 상태에서 까만색이 왼쪽으로 가게끔 둔 상태에서 얘는 2번, 4번. 그러니까 짧은 커넥터, 짧은 전선이랑 자, 흰색 선이 오게끔 요거를 끼우는 거야. 2번, 4번 위치 구멍에다가. 요 저항다리는 힘이 약해갖고 잘 안 들어가면 휘어지니까 이건 좀 잘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뒤로 접어주세요. 또 LED를 여기다가 또 다른 거 끼워야 되기 때문에 방해가 안 되게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요 발 3개짜리가 트랜지스터예요. 얘는 얘들아 방향 저 봐봐. 납작한 거 있죠. 한쪽은 둥글고 보면은 글씨가 써져 있는 건 여기가 납작해요. 근데 뒤집으면 둥글어. 여기 둥근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납작한 면이 있죠. 납작한 게 자, 요 구멍 쪽에 오도록 해서 1, 2, 3번 쑥 이것도 화면대로만 연결하면 돼요. 전지 끼우개 까만색 선. 그다음에
자, 요 4개짜리 커넥터 4개짜리의 까만색. 그 다음에 2개짜리의 까만색. 까만 선 3개만 우선 연결해 볼게, 얘들아. 자, 전선의 길이를 맞춰서 요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돌리면 되죠. 손으로 한꺼번에 잡고. 그 다음에 다 꼬은 다음에 요거를 다 그대로 이렇게 접어. 그대로 접어서 캡이 보면 요 까만색 캡이 하나만 잡고 3개는 다 큽니다. 큰 사이즈로 이렇게 쑥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2핀 커넥터의 빨강색, 4핀 커넥터의 빨간색. 요번에 전지기욱의 빨간색 안 합니다. 전지기욱의 빨간색은 놔두고 아까 토로이드의 빨간색. 그러니까 요대로 보고 너희가 연결하면 돼. 2핀의 빨간색, 4핀의 빨간색, 토로이드의 빨간색.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어서 자, 이게 꼬여 있으면 금속을 다 통째로 접어서 캡 씌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 흰색은 2개밖에 없죠. 흰색끼리만. 요거는 2가닥밖에 없기 때문에 얇은 저 캡을 씌워줄 거예요. 연결하면 쌤도 이렇게 엉망인데 요걸 이렇게 모아져, 얘들아. 하면 이렇게 모아져. 요런 식으로 돼. 꽃다발처럼 이렇게 안 되니 혹시? 자, 토로이드랑 LED랑 저항이랑 이렇게 딱 위로 이게 모여지지 않아? 얘만 따로 있고.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회로는 끝. 자, 건전지 한번 여기다 끼워보세요. 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우리 상자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요거 이제 뜯어주세요. 여기가 앞이다, 얘들아. 그래서 이 앞면 쪽으로 다 종이를 안쪽 접기 다 해주세요. 다 안쪽에 종이를 접어줘. 자, 양면 테이프를 요쪽 위아래 하나씩 있죠. 양면 테이프 붙이는 곳. 2개 붙여주세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여기 양면 테이프 있잖아. 요거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얘를 돌려서 미음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옆에서 미음자로. 여기 옆에 구멍을 보면 이렇게 딱 붙이면 돼. 미음자로. 위에도 미음자, 아래도 미음자. 위아래를 고정해 놓고 옆면을 말아서 여기다 끼워 넣는 거야. 집에 투명 테이프 있으면 이런 데 딱 모서리도 붙이면 좋고. 좀 요거만 갖고 좀 안 튼튼하다.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하자. 요거는 폐건전지 수거함. 수거함은 요 뒷면에 붙일 겁니다. 뒷면에. 요 보관통에는 양면 테이프 반씩 잘랐어야 되겠다, 얘들아. 이렇게 딱 바구니 만들어진다, 얘들아. 이런 바구니 딱 접으면. 그래서 이거는 뒷면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매번 버리러 갈 수 없으니까 여기다 딱 모아두란 뜻이지. 자, 분명히 약한 건전지였는데 선생님 요거 건전지 굉장히 집에서 마우스 하다가 안 된 거 갖고 온 건전지거든. 근데 이렇게 불이 밝게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 구조는 요 토로이드 요거 때문이라고 했었죠. 요 주변에 그러니까 자석뿐만이 아니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기장에 의해서 또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 그래서 가운데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더 많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되는 거죠. 이게 토로이드. 그다음에 두 번째 장치가 여기 요 발 3개짜리 트랜지스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자, 얘가 어떻게 보면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류를 한 대 모아놨다가 일정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트랜지스터. 이 2가지 장치에 의해서 사실 하나도 아니고 2개가 불이 들어오려면 더 많은 전압을 얻어야 되거든. 그래서 보통 하나짜리가 1.5V예요. 그래서 2개가 다 불이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이 빨간 건 약간 전압이 안 세도 되거든. 그래서 2.5V, 2.2V 이상이 돼야 되는데 1V가 조금 넘는 거, 1.5V가 아닌 거에도 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토로이드랑 트랜지스터 때문에. 토로이드가 이게 크지. 이 앞에 양면 테이프 붙이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얘 폐건전지 끼우기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막는 거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요거는 너희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밑에다가 얘를 끼우고 그 다음에 얘는 꽃다발처럼 위에다 이렇게 붙여놓을 거야.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붙여놓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요 건전지 끼우는 거 밑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칸막이 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 쓰면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였어요. 얘들은 그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아까 남은 달팽이 도안 있잖아. 달팽이 도안만 잘라 붙이는 거야. 달팽이 도안 여기 불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요거 그냥 따로 뺐다 끼웠다 할 거면 요거 고정을 안 해도 되고, 요거는 너희가 선택. 완성본은 요거예요. 선생님이 가진 건전지가 어느 정도 세긴지 이거 보여줄게. 완전 약한 거거든, 얘 거는. 이거는 새 겁니다. 새 거 할 때 이게 불빛이 세죠? 이거는 새 건전지야. 쓰던 건전지 한번 보여줄게요. 아까보다 불빛이 약간 줄어들었거든, 얘는. 아까보다는 불빛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쓰다가 잘 놔두고, 지금은 이거 빼놓고, 안 쓸 때는 건전지 새 거니까 빼놓고, 나중에 다른 데서 건전지 다 쓰면은 여기다 한번 끼워보세요. 분명히 다른 데서는 작동 안 했는데, 여기에 끼웠을 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치? 그래서 폐건전지를 이용 확인해 보면 좋으니까. 하고 이제 뒤에 모았다가
아주 이제 버리면 되죠. 폐건전지 얘들아 어디에 버려야 된다고 했었니? 자, 폐건전지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버려야 돼요. 자, 왜냐면 자, 얘는 수거를 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 했니? 재활용 된다고 했죠. 재활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했었잖아. 기억나요? 어떤 질병이 걸리는지? 망간. 자, 망간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은 막 근육도 힘이 없고 막 얼굴 표정도 없고 신병. 자, 그다음에 수은이 중독되면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지.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미나마타병. 자, 그다음에 카드뮴. 카드뮴 맞죠? 카드뮴이 그 몸에 들어오면은 뼈가 약해지면서 그렇죠. 아우 아파 아파 하는 게 바로 이따이 병. 자, 이런 병 중금속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항상 폐건전지 수거함에 꼭 버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자 잠수함 만들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보자 얘들아.